초보자를 위한 주식 투자 교실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증시 움직임을 좀 분석해보고 이후에 향후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가히 좀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12.06%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2001년도 9.11 테러 당시 이후에 지금까지 최대 하락률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11 테러 당시에 12.02%가 하락했었는데 12.06%가 하락하면서 역사적인 기록을 하락에 있어서 역사적인 기록을 한 날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더 빠져서 약 14%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한 8%, 오늘 12%에서 어제와 오늘 합치면 약 20% 정도의 급락을 20% 정도 급락을 이루게 됐는데, 아, 이렇게 지수가 20% 급락하게 되면 개별 종목들은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매우 좀 아픈 하루가 되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냉정하게 증시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증시가 빠지는 것일까? 그 원인을 알면 이제 공포도 좀 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일단은 빠진 가장 큰 원인은 지난 4월, 작년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엄청나게 많이 오면서 170% 정도를 급격하게 이렇게 각도가 있는 뭐 사망각도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상승이 글로벌 1위 어느 장보다 더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급격하게 오르면 또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조정이었고, 이러한 조정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명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국과 이란의 어떤 전쟁이 큰 명분이 됐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의 어떤 그런 전쟁이 거시경제에 상당한 부정적인 또 뭐 이슈로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었고, 또 현재 미국 증시에서는 AI 거품론으로 해서 우리가 이틀 동안 빠졌지만은 그 이전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이와 같이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행보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왔었고, 어, 또 이제 미국에서는 AI 거품론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하락을 부르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외인들이 이제 코스피 기준에서 이제 누적해서 외인들이 얼마나 팔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금년 3월까지 약 3개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개월이라는 것은 선물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누적을 보는 건데, 에, 코스피도 외국인들은 위와 같이 많이 팔았습니다. 금액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 코스닥 다행히 코스닥은 많이 팔면서 약간 그 중립적인 위치에 있고,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해서 매도를 해왔습니다. 거의 뭐 3개월 내내 매도를 했었고, 콜옵션 콜옵션 이제 파란색은 콜옵션 매도입니다. 매도라는 건 하방 배팅을 하는 건데, 콜옵션도 하방 배팅을 하였고, 풋옵션
풋옵션도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거 빨간 것은 이제 풋매수입니다. 풋매수라는 것은 하방 배팅인데 하방 배팅을 해왔고 주식 선물도 마찬가지 매도 숏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매집을 했다가 쭉 해서 위에서 계속해서 차익을 실현하고 또 선물과 옵션으로는 하방으로 배팅을 숏 포지션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 어떤 명분만 필요했지 언제 떨어질지 그 시기만 재고 있었던 그러한 장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좀 많이 이렇게 좀 손실이 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항상 어, 반등을 주고 이렇게 또 조정을 주고 하기 때문에 절대 투매에 이렇게 동참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향후 앞으로의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데 보통은 이와 같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경우 바로 해서 급락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장세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한 번에 외봉으로 빠지는 건 없습니다. 동전주나 이렇게 값싼 주식들은 그렇게 되지만 시총이 큰 주식이나 이런 지수들은 빠질 때 최소한 이중천장을 만들거나 헤드앤숄더를 만들면서 하락했다가 또 반등을 줬다가 더 이렇게 조정을 줬다가 한 번 더 반등했다 하면서 어느 정도의 빠져나올 수 있는 저희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한두 번을 주면서 여같이 조정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의 관점은 현재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공포가 커져 있는 상태에서는 또 이렇게 한꺼번에 내리기보다는 이렇게 반등을 주는 급등락을 반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좀 어렵지만 그 등가 옵션의 등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합이 과거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옵션을 가지고 큰 수익을 내려고 달라붙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하로 급등 급락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다. 그것이 다음 주 목요일 내만의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급등락을 하면서 결국은 프리를 녹이면서 제로에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데 그러한 급등락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어, 내일 당장 뭐 이렇게 확 많이 올랐다가 또 탁 빠졌다가 올랐다 이렇게 급등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강한 매수세가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희망 고문을 주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다 팔아먹질 않고 좀 올렸다가 다시 갈 것처럼 하면서 또 개인들이 달라붙으면 다시 팔고 하는 그러한 희망 고문 현상이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는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피보나치 조정대로 보면 작년 4월부터 해가지고 고점 6347까지 올라갔는데 보통은 382 정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4800 정도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한 이 지점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많이 하락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200 지수로는 약 750 정도까지 빠졌는데 거기가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매물대가 존재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조심스럽게 내일은 어느 정도 반등을 좀 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3시 30분에 미 증시 나스닥의 움직임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나쁜 움직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등을 줬다고 해서 또 바로 상승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장세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하락했을 때 어떤 투자자들은 바닥에서 잡아서 다시 상승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예단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바닥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지만 예단해서 거기가 반드시 바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걸 보면서 항상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에서 조정 또는 하락 추세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 뭐 3개월이 갈지 6개월이 갈지, 이게 한 1년 이상 갔었는데 상승이 한 6개월 정도,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도 봐야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하락이 딱 바로 이렇게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행보하거나 행보하다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다가 이후에 뭐 금년 후반기나 내년 정도가 되면은, 그때 되면 당연히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우리 코스피 한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6,347을 돌파해서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만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상당히 고통스러운 흐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뭐 뉴스도 많고 바닥이다 다시 또 뭐 또 공포를 주는 어떤 그런 뉴스도 많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배팅을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분할로 접근해서 배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잃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뭐 내일 조금은 반등을 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뭐 공략을 해서 짧게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이렇게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좀 기술적으로 잘 차트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눈을 전제로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정장으로 들어섰는데, 이렇게 조정장으로 들어섰을 때는 본인의 투자금을 지키면서 다음 상승장을 기대하면서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122평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122평이 올라올 때까지 이평선들이 수렴되고 고점에 있는 이런 매물들이 쫙 이제 거의 소화가 돼야 됩니다. 소화가 되려면은 기간 조정도 필요하고 기간도 필요하고 가격 조정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다음 상승장에서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이번에 이 한국 증시가 급락하는 것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거의 뭐 급락했다. 그것은 아마도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는 떨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주체가 있는 것 같다. 그게 에, 큰 손들이 될지, 고래라고 그러죠. 비트코인을 많이 모아가고 있는 어떤 JP 모건이나 어떤 그 기관들이 될지 아니면은 큰 손들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비트코인이 전 저점을 깨지 않고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찍고 일부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오늘 역사적인 어떤 이 공포를 유발하는 하락이 있었는데 투매에 참여하지 말고 냉정하게 현재의 우리나라 주가의 주식의 흐름을 이렇게 돌아보자. 그러면서 이번 조정장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소액으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다음 상승장을 위해서 이렇게 조정 구간들에서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이렇게 하단에서 잡아가지고 튀면 팔고 하단에서 잡아서 튀면 파는 어떤 단기적인 어떤 매매로 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